자, 안녕하십니까.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마스터북을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 잘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보면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마스터북 10페이지에 있는 거 법률행위 요건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이다라고 가기 전에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걸 혹시 계약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약 니 꼴은 아니고요. 계약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법률행위 안에 계약이 거의 한 7, 80%거든요. 그래서 계약 그러는데 자, 계약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걸 하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걸 하나 뭐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데요. 성립 요건 그러는데 우리가 성립 요건 할 때게 자, 요걸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계약 법률행위 법률 행위에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성립 요건 그럽니다. 처음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돈 1억에 팔래, 살래라고 해요. 보통. 그럼 계약 자체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갑과 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뭐 여기선 집이거나 1억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살래? 사겠다. 그게 뭐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하면 여기에 청약하고 플러스 승낙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됐다고 합시다.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서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성립되면 무조건 효과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자, 효과가 나오냐라고 하는 건데 성립이 돼도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게 뭐냐면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을 따지게 돼요. 만약에 성립이 안 됐어. 성립이 안 됐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면 당연히 요 효력 요건인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뭐 또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지.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성립됐다는 전제에서 우리는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효력 요건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여가 예를 들면 첩계약을 맺었다. 첩계약. 첩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동거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럼 첩계약을 맺었다? 그랬더니 집을 줄게요. 그랬더니 을여가 그럴게요. 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자, 당사자 있어 없어? 갑도 있고 을여도 있죠. 요구에서. 그 다음에 목적 있잖아. 동거계약, 집을 주겠다.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 있잖아요. 다. 그러면 요 첩계약은 성립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첩계약은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성립이 당연히 되죠. 성립은 되는데 이젠 효력 요건을 따져야지. 그 효력 요건이 뭐냐 그러면 당사자는 예를 들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지거든요. 자, 그럼 이걸 내려놓고 볼까요? 자, 마스터북에 여기 오니까 자, 요거 빨간색이네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전제로 성립됐다는 전제로 따져야 되는데 성립 요건이 흠결 이게 뭐예요? 이거 불성립이야. 성립이 안 됐다. 그럼 불성립된 상태에서는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하면 무효 또는 여기서 쓴다면 취소 또는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어요. 왜? 아니,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입니다. 이런다든지 매매계약이 예를 들면 뭐 취소입니다. 매매계약이 착오입니다. 아니, 매매가 성립이 됐어야,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어야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건지 취소를 할 건지 이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자, 성립요건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립요건은 뭐예요? 여기 당사자, 목적 하나 더 쓴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예, 의사표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표시. 의사표시. 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의사표시. 그래서 세 개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성립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이 있으면 효력요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여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 여기 행위능력. 그럼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으면 이건 무효로 가요. 나중에 무효사유. 근데 행위능력이 뭐냐? 요거 제한능력자라고 해서요. 제한능력자인데 요걸 우리가 모르겠다. 그럼 저는 미성년자 그러죠? 예, 미성년자는 예, 취소사유예요. 그럼 무효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성립은 됐는데 취소는 일단 유효해요. 얘는 무효는 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일단 예, 유효였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면 예, 소급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되어 있고 가능해야 되죠. 실현 가능성,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얘는 바로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 이렇게 무효가 됩니다. 이건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표시는 일치가 돼야 되는데 비통착이 나중에 나오죠. 비통착. 그러면 비지인 원칙은 유효지만 상할 수가 들어오면 무효다 이런 거 있고 통정은 무효, 착오는 취소. 이게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계약은 법률 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효력요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으면 뭘로 다룬다? 당연히 뭘로 가요? 여기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그 다음에 확정 가능 적법이 없다면 당연히 뭘로 간다? 무효. 그래서 또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 모습이 비진이 동정 착오가 있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사기와 강박. 그래서 나중에 비통착 사강을 애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에 가면 비지인은 원칙은 유효 표시한 대로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무효. 통정은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착오는 중요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사기와 강박은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3자 사기 강박은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효과가. 나중에 효과는 연결이 될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자, 특별 성립 요건하고 요 성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 효력 요건인데 여러분들 두 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특별 효력 요건인데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 효력이 기속되고 법정대의 동의가 있어야 그 행위가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가 있어야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요. 유언자가 죽어야 당연히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별 효력 요건이고요. 이걸 물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농취증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취증 요거.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되는 것이지 요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이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농취증이에요. 네,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인데 이상하게 요걸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건에서는 요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요것만. 요 10페이지에서는 요것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중요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됐다는 전제, 요 성립이 되어야 효력 요건을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효다, 취소다, 착오라는 개념은 법률행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논할 이유가 없어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무효, 취소, 요거 착오를 논할 수가 있다는 거, 그 점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11페이지로 넘어오면 자,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요게 목적이 뭐냐면 요거요. 아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 목적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무효라 그래요.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1번. 자, 우리가 매매할 때 요게 확정인 거네요. 확정인데요. 자, 매매할 때 목적물하고 대금 있잖아요. 목적물과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A 물건을 예를 들면 5만 원, A 물건을 1억 하고 이렇게 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반드시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만? 이행기. 잔금을 칠할 때까지만 정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딸내미가 예를 들면 강아지 하나 사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개를 파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A개가 50만 원, B개가 1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럼 내가 계약금을 걸고 내가 어떤 개를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잔금을 칠할 때 제가 딸을 데리고 와서 A개를 데려갈 건지 B개를 데려갈 건지 그때 그걸 정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제까지만요? 요 사후에라도 요게 언제냐면 이행기, 잔금 칠할 때까지 그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게 맞는 건데요. 처음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반드시 계약 성립 시에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요건 X가 돼요. 이게 반드시 넣어볼까 여기다가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언제까지만요? 잔금 칠할 때까지 확정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능성이에요. 실현 가능성인데 요게 성립 시의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것은 뭐라 할까요? 사회 통념의 가능성이지 일종의 물리적 가능성, 물리적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 통념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보다는 가능의 반대가 뭐죠? 이게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에요. 불능. 불능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죠. 이 두 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돼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야.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요 사이 요 목적물이 여기에서 소실이 됐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 소실된 거를 요걸 소실된 것을 여기 요 사이 소실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시적 불능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우리가 나중에 무효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효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요 집이 이행이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잔금 칠하잖아요. 잔금. 근데 이 사이에 요 사이에서 예를 들면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서 집이 소실되거나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발적 불능은 유효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는 요것만 기억해라. 나중에 계약법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스터북에 있으니까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가면 요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는데요. 여기에 나중에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계약법에 가면 하나가 계약 안 쓸게요. 체결상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오고 또 하나가 요 담보책임이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담보책임도 원시적 불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는데요. 유효인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요건 채무 불이행이라 하고요. 만약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요건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위험부담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될 건 아니고요.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두 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원시적 불능의 원자하고 요 무효의 무자하고 계약 체결상 담보 책임. 그래서 이걸 외울 때에 원무계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고계담 말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 원무계담 이렇게. 자, 예를 들어보면 가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 원무계담 이렇게 하나 외우시면 되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원시적 불능은 무효. 원시적 불능이 뭐야?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고,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계약을 할 때는 목적물 이행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불능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우리 민초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럼 밑에 지문 정리 이거 놔두세요. 박스는. 자, 요거 보니까 계약 체결 후란 말 보이죠? 계약을 체결한 후에. 후면 뭐이거든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것은 후발적 불능이 돼요. 후발적 불능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왜? 후발적 불능은 유효니까.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무과실로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요 불능은 보통 뭘 말하는 거야? 원시적 불능을 말해요. 그래서 요건 뭘로 가요?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불능할 때는 원시적 불능을 말해요. 후발적 불능 앞에다가 후발, 계약 체결 후 이런 말을 써주고, 그런 말이 없으면 원시적 불능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 내용은 앞으로 계약법에 가서 제가 여기 마스터북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위험 부담을 설명할 때 요걸 다시 끄시고 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법률행위 요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이 목적, 실현 가능성을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스터북 세 번째 시간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할 겁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